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최대 99%까지 중과세가 됩니다. 그 돈 다 뺏어간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이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개인이 금융기관, 기업,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원천 징수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과세 시에도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반영하고요.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 초과분만 종합과세 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 첫째 이자소득, 이자 발생에 따른 소득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자, 국채, 회사채, 사채 이자,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배당소득, 주식 및 펀드 투자로 인한 배당 수익을 얘기하는데요. 상장, 비상장, 주식의 배당금, 펀드 분배금, 집합 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그리고 의제배당,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한번 볼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 종합소득 합산이 된다고 했죠. 자,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은 14%, 거기에 10%인 1.4%가 지방소득세라 총 세율은 15.4%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때는 25%, 단기채권의 이자는 30%,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 비실명 금융소득은 45% 이상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최대 99%까지 중과세가 됩니다. 그 돈 다 뺏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배당세액공제와 그로소, 종합소득세 대상 배당소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스업 제도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 그리고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포함된 배당입니다. 이 배당액의 10%를 배당소득금액으로 가산하는 거예요. 가산을 하되 이 금액을 또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이 세액으로 빼주면 실질적으로 이 가산한 금액보다 세액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죠. 26년 12월 31일까지는 배당소득 가산율이 10%인데요. 27년 1월 1일 이후는 가산율이 11%로 올라갑니다.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보면요. 이제 분리과세,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로소득이 대부분 이제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연말정산으로 딱 끝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5월달에 더 이상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걸 분리과세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 원천 또는 국외 원천 금융소득은 그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끼리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줬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대부분 안 합니다. 이런 금액 같은 거는 무조건 금액이 작아도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또 해외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이거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도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은 뭐냐? 국내에서 원천 징수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A씨의 소득이 국내에서 원천 징수된 국내 원천 이자 소득이 3천만 원이 있었고요.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산출세액을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각각 구한 다음에 이 중에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14% 과세하고요. 2천만 원 초과분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3천만 원이었으니까 1천만 원 플러스 근로소득 6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에 종합소득세율 24%를 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1,104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분 14%하고 합치면 1,384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방식, 3천만 원 전체를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14%로 하면 420만 원이 나오고요. 근로소득 6천만 원에 대해서 그 구간 소득세율 24%로 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하면 864만 원. 이 두 개를 합치면 1284만 원. 그래서 둘 중 큰 금액인 1384만 원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소득으로 한번 볼까요?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 중에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미납은 14%한 다음에 2천만 원 초과분 1천만 원 배당소득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뺐으니까 1천만 원에 이 100만 원이 뭐냐 그로스업을 해가지고 1천만 원에 10%를 곱해서 100만 원이 나오죠. 이 100만 원을 더해주는 겁니다. 근로소득 6천만 원에서 총합이 7,100만 원이 되고요. 7,100만 원에 그 구간 소득세율 24%를 구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1,128만 원이 됩니다. 280과 1,128만 원을 더하면 1,408만 원이 되죠. 그 다음 분리과세 방식 3천만 원에 14%에서 426천만 원에 24%에서 누진공제 빼면 864만 원. 그러면 총합이 1,284만 원이 되죠. 둘 중에 큰 금액인 1,408만 원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이 산출세액에 100만 원을 배당세액 공제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만 받은 것보다 세액이 조금 적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